안녕하십니까. 배송배정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128회 3, 4교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28회도 어려웠긴 어려웠는데 127회 때 한 명도 안 뽑아서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래도 뽑긴 뽑았네요. 어쨌든 3, 4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1번 문제입니다. 우선 방향성 보시면은 이거를 건드렸다. 그러면 처음에 이 다섯 개 파트잖아요. 5개니까 우리가 2.5페이지 할애한다고 치면은 하나에 0.5페이지예요. 0.5페이지. 요거 하나당. 그러니까 0.5페이지니까 22줄이거든요. 11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제목 빼고 10줄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11줄을 쓰는 거죠. 한 파트당. 그러니까 11줄을 쓰는 건데 이게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 나온 게. 뭐 안전조치랑 조치사항이랑 이게 책을 봐도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1번에서 또 쓰면은 4번에서 또 똑같은 거 물어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절차 같은 거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정전 작업 순서 같은 경우에도 시공을 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리자 분들이 이건 알고 계시지만은 이걸 또 맨날 하시는 분 아니면은 수험자 입장에서 이걸 맨날 외우고 있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절연 열화 요인이나 대책 같은 경우에는 뭐 맨날 나오는 거죠. 열화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적이라든가 전기적이라든가 환경, 뭐 열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열화를 개선하는 거는 이게 호전되는 건 없어요. 열화가 이거를 좀 느리게 열화가 되는 거랑 열화를 충분히 진단을 해가지고 좀 관리를 잘한다 이런 개념이지, 개선 대책이라 그래서 열화가 된 거를 뭐 이 케이블을 다시 고쳐서 쓴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열화 방지, 열화 검출이라든가 우리 맨날 쓰는 그 스타일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스탠다드로 쓰시면은 45에서 48 무난하게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 52에서 55점 나오는 스타일은 정말 수치까지 그 열화 판단 기준이라든가 시험 방법 좀 실무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이 정도 나옵니다.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면은 딱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다 48에서 45 맞으면은 이게 합격이 되는 건데 우리가 네 문제가 다 안 골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 필살기 문제들이 한두 개씩 나와줘야 돼요.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의 필요성, 발전량, 출력 조정 방법, 장단점 4가지 파트죠. 그러니까 만약에 3페이지를 쓴다고 보면 이런 서술 문제는 한 3페이지 이상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니까 1.5페이지에 2개니까 한 1페이지가 조금 안 되겠네요. 한 0.7페이지? 그러니까 한 요거 하나당 15줄 정도 나오겠네요. 처음에 좀 파트 분량을 잡고 시작해야 돼요. 이 3페이지다. 3페이지면은 여기 1번 요 정도 하고 2번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여기 하고 4번 요 정도. 이것도 좀 많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잡고 시작하시고 어떤 걸 더 많이 쓸까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근데 다 써야 돼요. 이렇게 시험장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슬래시를 다 그어 놓으세요. 왜냐면 빼먹어요. 이거를 쓰다 보면은 여기까지 쓰다가 한 23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쓰다 보면은 만약에 쓸 게 많으면요. 그럼 장단점이 쓰다 보면은 요것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장단점을 요것밖에 못 쓴 답안이 되는 거예요. 이 점수 배분이 만약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점수가 세 분이서 채점한 75점인데 이게 한 파트당 4로 나누는 거니까 할당 분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시간 분배랑 그게 핵심이죠. 어쨌든 이 답안 방향성이라든가 좀 내용은 그렇고요. 이거
문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모르더라도 아니 육상에다가 우리 풍차 많잖아요. 강원도 가면은. 근데 왜 해상으로 쫓겨났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쓰면은 그래도 점수가 처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쓰시면은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 4번은 61.8%는 준비 많이 하신 분들은 요거는 준비하셨을 거예요. 요게 25점 단독으로 나오니까요. 이게 아마 107회 때 나왔을 거예요. 2015년인가 16년에.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쓴다 이거죠, 이거는. 근데 대지 고유정의 특성? 요것도 우리 쓰죠. 대지 고유저항에. 그 고유저항이 영향을 받는 요소. 뭐 땅이 좋아야 되고, 땅의 전해질이 좋아야 되고, 수분, 뭐 토질의 종류, 이런 거 우리 많이 정리하죠? 그 다음에 접지저항의 과도 특성. 요거는 송변전 기술용어 해설집에 이 침상접지봉이 있죠? 침상접지봉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근데 1, 2번은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리 많이 하신 분들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실무하시는 분 아니면은 접근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이거 모양을 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유추해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정해진 이 공학적인 특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1, 2번 잘 써도 점수가 잘 안 나온다. 다 못 쓰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요즘에 스타일이 그 예전에는 그냥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다 잘라줘요. 앞에 풍력 발전 여기서 보셔도 지금 다 잘라주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4개로 잘라주고요. 1번 문제가 2번 문제도 뭐 이거는 크게 뭐 자를 문제가 아니지만 1번 이렇게 5개 다 잘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스타일이 많이 잘라주는 스타일입니다. 요즘 문제 스타일이.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거는 기초적으로 CT의 개념과 Y결선만 알고 있고, 그리고 벡터 합성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은 현장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Y결선을 해놨다니까 CT를 이렇게 Y결선 전원이 있을 때 이 CT에다가 연결해서 이 전류가 여기 선에 요 상에 흐르는 전류가 1대1이면 그대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방향 신경 안 쓰면은. 그래서 정상결선 시 정상결선 시는 당연히 0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개방 시 이거 벡터 합성하면 되는 거고요. 2차에서 한상 역결선 시 여기 있는 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벡터 합성되고 요거 한 번 더 더해준 거 요거 벡터 합성한 거 그런 개념이죠. 그 논술형 같은 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좀 많이 쓰고 소설을 쓴다 그래도 점수를 잘 안 주는 편인데요. 계산 문제라든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답들 요런 거는 점수가 그나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Y결선에서 우리 3상 4선식이니까 Y결선 중성선이 포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절체되어 있을 때 비상부하로 절체가 됐을 때 이게 중성점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만약에 중성점이 없어도 평형부하면은 전위가 다 일정하죠. 전압이. 근데 불평형 부하다. 그러면 이거 중성점 없으면은 어떤 상은 전압이 높고 또 어떤 부하는 전압이 많이 걸리고 또 어떤 부하는 전압이 적게 걸리고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 쓰는 건데 이것도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쓰기 힘들죠. 이게 정확히 그 포인트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정말 답안이 횡설수설이 돼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많이 자주 출제된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게 뭐 계산 문제로 출제되면 밀만의 법칙 문제에서 그 중성점이랑 그런 관련돼서 많이 나오죠. 전위가 어디가 상승하고 어디가 떨어지고 그런 거랑 연관돼서 풀 수는 있었는데 시험장에서 그게 또 떠오르지는 않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모르시면은 뭐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4교시 1번 문제 요거 2번 요게 굉장히 힘들죠. 뭐 횡축이랑 직축 이거는 뭐 많이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원통형에서 이거 직축과 횡축이 같다 그러고 그 다음에 돌극형은 횡축과 직축이 다르다 그러죠. 그런 리액턴스 설명하는 거고 2번은 너무 어려웠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준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오랜 기간 하고 많은 자료 보시면은 이거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리액션 토크. 여기서 좀 일그러지는 거. 그 60도에서 좀 최대 토크가 되는 거. 그거 쓰는 건데요. 저도 한두 번 이거 정리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이 시험 봤으면 저 분명히 못 썼을 거예요. 이거 준비를 안 했으니까요. 왜냐면은 한 번 나왔다 그래서, 20년 전에 한 번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맨날 이 수식을 막 유도해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맨날 유도하는 거는 그 비속도, NS 맨날 유도하죠. 그리고 전력 원선도 유도하죠. 그리고 일산 지락전류, 그리고 단락고장, 삼산고장 그런 거를 자주 유도하지 이렇게 20년에 한 번 나왔던 이런 거를 맨날 유도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액션 토크. 이것도 많이 보신 분들은 60도에서 이거 최대 토크 된다. 그 60도에서 최대 토크 된다. 그거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거는 우리 맨날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정리를 잘했다고 해도 이 5문제 중에 요걸 만약에 2페이지 쓰고 다른 거는 한 몇 줄 썼어요. 그러면 또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거죠. 이런 부분 점수 문제들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부분 점수 문제가 채점하시는 분들은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1번 못 썼네? 그러면 점수가 안 나가고 그런 면에서는 채점하기는 편한데 이 기술하는 면에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만약에 소문제 1번 못 쓰면 점수가 아예 안 나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 발송배전 문제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큰 그 숲을 보는 개념의 문제들이 한 번씩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요건, 그 지리적 요건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사실상 분단국가 여기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삼면이 바다가 되어 있고 여기 섬도 있고요. 그런 특성에 의해서 그 수력발전소라든가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을 어디다 지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 발전공학 기본서에 우리가 정리를 많이 해요. 수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어떻게 취소하는지, 그리고 화력발전소는 복수시설에 의해서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지, 또 원자력 발전은 어디다 설치하고, 다 냉각수가 있어야 되니까 다 여기다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들이 다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쓰는 겁니다. 이런 거 쓰면은 정말 5-6페이지가 나와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근데 이게 쓰다 보면 30분 훅 가요. 분량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문제는 어려운 게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그 앞에 문제 보시면은 지금 원하는 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1번 이거 쓰세요. 2번 이거 쓰세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나한테 도대체 무슨 논리를 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 좀 예전 발송 문제 스타일이었어요. 요즘에는 문제를 앞에 문제처럼 딱딱 끊어주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런 거 좀 쓰기 힘들어요. 솔직히. 상정고장. 고장을 미리 내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 쓰면 되죠. 고장을 미리 내본다. 그 목적도 우리 알잖아요. 우리 고장 나기 전에 미리 고장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게 계통에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전압이 어떤 모선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고장 조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거 알고 싶다. 그런 건데요. 이게 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런 거 쓰면 좀 많이 나오겠네요 또. 그쵸? 근데 거기에 고시되어 있는 그 내용 쓰라는 거니까 기준 쓰라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이 상정 고장 내보는 종류도 많겠죠? 뭐 일선 지락 내볼 수도 있는 거고 단락 고장 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상 고장 그리고 뭐 단선 고장도 있고 삼상 단락도 있고 이런 거 고장 다 내볼 수 있잖아요. 여기 3개는 쓸 수 있는데 슬래시 쳐보면은 하나, 둘, 3개 그리고 전기 품질 유지 기준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 4번째가 좀 그렇죠. 딱 그 기준을 쓰라. 우리 예전에 문제 보시면은 그 변압기 TR의 기계적 보호 방식 그리고 전기적 보호 방식 우리 맨날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 한번 나왔었죠. 기계적 보호 방식인데 그 세팅 정정치 그걸 딱 쓰라 그러니까 그거 실무하시는 분 아니면은 못 쓰잖아요.
기계적 보호장치 우리 맨날 쓰는 게 뭐 방압장치라든가 아니 부월주 계정기 그리고 충격압력 계정기 우리 이거는 다 정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정치를 딱 쓰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점수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이게 완벽하게 다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개폐 서지에 대한 거. 그거 쭉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개폐 서지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뭐 중요도 순서대로 쓰는 게 좋겠죠. 그 많잖아요. 그 무브와 투입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도성 소전류. 그 다음에 무브와 개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행전압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빈도가 약한 거는 요런 거는 맨 뒤에 써줘야죠. 유도성 소전류 차단 같은 거는 그 먼저 써줘야 되는 게 무브와 개방부터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무브와 개방 가지고 이거 애자의 절연을 설계한다든가 이런 게 다 무브와 개방할 때 주수 섬락전압 요거 선정할 때 다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행전압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행전압 순서 그 다음에 무브와 투입 유도성 소전류 이런 순서로 이런 거 쭉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도 순서로 쓰는 게 좀 좋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선 구성 방식, 모선 구성이라든가 모선 보호. 얼마 전에도 나왔었죠. 모선 보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전압별 모선에 대해서도 그 표준을 아셔야 돼요. 표준. 막 765, 345인데 1.0 차단 방식 쓴다. 이렇게 하면 좀 큰일 나잖아요. 그쵸? 막 229인데 막 이중모선 2.0 차단 방식 쓴다. 아니 쓸 수야 있겠죠. 근데 좀 그렇죠. 그래서 그 표준대로 그 책에 있는 표준대로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모선의 구성 방식으로 하면은 뭐 단모선도 있고 뭐 이중모선의 1.0 차단, 1.5 차단 방식, 2.0 차단 방식 그냥 쭉 쓰는 게 아니고 그 전압에 맞는 거 쓰라는 거거든요, 이거. 전압별. 그냥 이것만 썼다. 이것만 쓰면은 그냥 내 할 말만 하겠다, 이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전압에 쓰는 그 모선 방식을 각각 어떤 전압에서 어떤 모선 방식 쓰는지 그걸 설명하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맞게 서술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콘덴서와 슈퍼 스마트 그리드죠. 이 스마트 그리드 문제가 이 스마트 그리드 자체가 굉장히 범위도 넓고 두루뭉실해요. 다 두루뭉실합니다. 뭐 IT 기술을 이용해서 뭐 전력 설비, 융합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게 말만 이렇게 간단하지 분야도 엄청나게 많고 정말 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정리를 하시면은 뭐라 그럴까요? 머리에 메모리가 너무 많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요라든가 크게 두루뭉실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물어본 게 이 커패시터 그냥 커패시터가 아니고 슈퍼 커패시터죠. 근데 슈퍼 커패시터도 과거에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나왔다고 해도 한 15년, 20년 텀으로 이렇게 나온 거를 좀 꼭 정리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진짜. 아니,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 정리해 두세요. 말이 아쉽죠. 이걸 어떻게 맨날 다 정리합니까? 기존에 정리한 것도 매일 이 답안지 맨날 까먹는데.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만 좀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는 이 스마트 그리드랑 그냥 커패시터,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쓰기도 난해하죠. 그러니까 ESS 관점에서. 이게 아무래도 전력을 저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와 ESS 문제는 자주 출제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쓰면 될 것 같은데 이 커패시터의 종류 여기도 슬래시 치면은 커패시터의 종류 1번 특징 2번 스마트 그리드에서 활용 가능성 3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슈퍼커피스터의 종류 같은 거는 못 쓴다고 쳐요. 왜냐면 이거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근데 특징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커피스터보다 뭔가 용량이 크고 그런 뉘앙스로 써주면은 완전히 틀린 논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ESS랑 스마트 그리드 관점에서 쓰는 거. 그래서 2번, 3번은 건들 수 있는데 종류 같은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그냥 콘덴서 종류도 모르잖아요. 뭐 전해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 탄탈 콘덴서. 저는 전자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 기억이 나지만은 그 일반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그 콘덴서 그거 지금 말하는 건데 우리 발송 배전 관련 업무를 다들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조그만 전자부품까지 다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거는 못 쓴다고 쳐도 2번, 3번 어떻게 잘 써보자. 좀 그런 방향으로 시험장에서 좀 플레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다 봤는데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자주 나오는 걸 먼저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은 자, 처음 문제부터 돌아가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써놓고 만약에 뭐 신재생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해상풍력 자주 나오니까 또 정리를 했다고 치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것부터 써버리고요. 25분 중에 한 15분 중 빨리 써버리고 이런 거 고민해가지고 다 써보는 겁니다. 고민해가지고. 이게 25분 할애하는 시간인데요. 이게 다 25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거. 뭐라 그럴까요? 이 차단기 개패서지 같은 거는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안에 빨리빨리 써줘야 돼요. 이거 모성 구성 방식도 15에서 20분 안에 써주고,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쯤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으로 이런 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 플러스 10분 얘한테 더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남는 걸로 6번이라든가 3번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죠. 고민해 보면은 쓸 수는 있어요. 방금 제가 문제 설명드리면서도 아 이거 좀 힘든데요 하다가 쓸 수 있네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장 미리 내본다. 그 목적은 뭐다? 종류는 뭐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출제가 많이 되는 거 위주로 정리를 많이 해 두시고 시험장에서는 그 기본서에서 읽어보셨던 내용 위주로 이렇게 생각해 보셔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셔서 쓰는 방향으로 하시면 점수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8회 3, 4교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